자, 이번 시간에는 479페이지에 있는 드릴지그 조립품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뷰 배치에서 기준에서 자, 파트 6 챕터 4의 연습 예제에 있는 드릴지그 폴더 안에 있는 드릴지그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여시기 바랍니다. 자, 열고 나서 자, 이제 부품 리스트를 먼저 좀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주석 탭에서 부품 리스트 정면도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저번 시간에 만든 거 있었죠? 저번 시간에 만든 자, 주석 탭에서 스타일을 부품 리스트로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도면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 좀 틀리죠? 전에 했던 거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부품 리스트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 하시고, 자, 이번에 뭐가 틀려졌냐면은, 자, 부품 리스트 여기서 열 선택자에서 좀 달라진 게 있네요. 항목, 설명, 수량, 그 다음에 재질이 추가되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쭉 내려간 다음에 재질 항목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럼 재질 항목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재질 항목의 폭이 지금 한 40 정도로 돼 보입니다. 자, 해보고 아니면 바꾸면 돼요. 자, 저장 및 닫기.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다시 선택해서 부품 리스트로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재질이 자,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재질은 보시면은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여기 있는 도면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시트 크기가 A3이기 때문에요. 책에 있는 건 A2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품 리스트도 옮기고 자, 얘도 이렇게 옮깁니다. 자, 옮기고 난 다음에 요게 뷰가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좀 늘릴게요. 1대2인데 지금 한 1대1 정도로 크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자, 1대1 하면 크게 바뀌어지고요. 요거는 1대1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작으니까 1대 1.5 정도로 키워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도 보면은 설명란이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좀 벗어나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자,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한 다음에 자, 그리고 주석란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지금 안 써져 있으니까 주석란을 좀 줄일게요. 자, 설명 항목을 65로 바꾸고 자, 수량 항목을 그냥 냅두고요. 재질 항목도 그냥 냅두고 주석 항목을 좀 줄이겠습니다. 50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책에는 이제 재질 항목에 있는 값들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자, 어떻게 가운데 정렬하냐면은 여기 있는 항목에서 재질 항목을 클릭합니다. 잠깐만. 갑자기 작동을 안 했네요. 클릭을 하면은 자리 맞추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값을 가운데 정렬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저장 및 닫기 하고 다시 한번 부품 리스트 선택한 다음에 다시 부품 리스트를 적용시키면은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좀 더 늘려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에서 설명란을 70 정도로 해서 저장 및 닫기. 그 다음에 다시 부품 리스트 적용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재질 항목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책하고 똑같은 이제 부품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웬만한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사방에 이제 섹션이 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일단 섹션이 없고요. 일단 중심선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표식을 작성하면서 쭉 늘려서 중심선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아마 자, 중심 표식을 했는데 이제 선 색깔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것도 도면층에서 자, 중심 표식이 선 종류가 연속으로 되어 있네요. 체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걸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는 이제 섹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섹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는데, 섹션을 일단,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작성하고, 자, 스플라인, 보관 스플라인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 선택하고, 시작점을 여기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죠. 자, 근데 여기가 조금 짧으니까, 자, 브레이크아웃에서 자, 스케치에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합니다. 이렇게. 자,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 보시면은 여기까지 다 잘렸는데 얘는 안 잘렸죠? 그래서 이거는 부품 우선순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필터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단면 포함 없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안 잘리고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밑에 볼트까지 이제 그 잘린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이 뷰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고, 자, 스플라인으로 기존 것과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볼트까지인데 볼트가 어딘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지?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여기에 이제 이 뷰를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을 해제하고, 자, 은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표시된 거 보이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으로 선택하고, 자, 프로파일 하니까 자동 선택되죠? 그리고 시작점을 자, 이 볼트의 중간까지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아, 제가 잘못 찍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컨트롤 Z. 자, 다시 브레이크아웃. 자, 여기 다음에 여기는 아마 이 앞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자,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주석에서 자, 중심 이제 2등분 중심선으로 하고, 여기도 2등분 중심선으로 작성하고, 자, 여기도 2등분 중심선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앞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됐으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이제 그 은선 제거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다시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자, 스플라인 명령으로,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선택해서 이제 자, 다시 브레이크아웃 하고, 요거는 다행히 평면도에 있네요. 여기까지 자르는 걸로 합시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다시 표시가 됩니다. 자, 2등분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 이 앞에 부분도 잘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하고, 자,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 이렇게 해주고, 이거. 꺾이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확인해 줄게요. 이렇게 자, 붙여주면 되니까.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뷰 배치해서 자,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하고, 시작점이 중간까지니까 요 중간까지로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는 이제 단면하지 않는 거니까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단면 포함 없음. 그리고 여기도 스프링도 마우스 우측 버튼 단면 포함 없음. 됐죠? 자, 그러면은 쭉 내려주고, 주석에서 자, 중심선 2등분 해주고, 쭉 이어주고, 앞으로도 쭉 이어줍니다. 이렇게.
자, 다음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정면도 하고 평면도는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빠짐없이 이것들을 기입하고요. 자, 앞에도 브레이크아웃을 몇 개 해보도록 합시다. 뭐 스케치 공유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 도면에서까지 스케치 공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뷰 배치, 브레이크아웃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점은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준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잘립니다. 잘못 잘렸을 때는 자, 이 뷰를 선택하면은 검색해서 이 뷰가 선택이 되거든요. 자, 브레이크아웃에 스케치를 클릭해서 밖으로 좀 뺍니다. 이렇게. 자,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잘린 게 나오죠. 그리고 자, 바깥에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자, 스플라인 명령으로 또 여기다가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자, 다시 한번 브레이크아웃을 하도록 합니다. 선택해서 시작점은 자, 이쪽이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자, 스플라인 명령으로 다시 한번 자,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서 자,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아웃 선택하고 잘리는 점은 여기까지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됐으면은 자, 주석 탭에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도 선택을 하고 여기도 자, 이등분 중심선으로 작성을 해주고 자,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뷰 작성은 끝났고요. 이제 뭐 기본적인 치수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씩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중심을 해주고 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건 품번 기호를 작성하는 거겠죠. 품번 기호는 여기 보시면은 자동 품번 기호로 있죠. 사실 자동 품번 기호를 하게 되면은 한 방에 작성할 수 있는 점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품수가 그다지 많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놓고 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작성하다가 부품 리스트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빠진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빠진 거는 자, 어디가 빠졌지? 어디가 빠졌냐면은 이거는 여기 하나 빠졌고 아니면 이렇게 긁어버려도 돼요. 이럴 때 자동 품번기를 써가지고 뭐가 빠진 건 알겠는데 어디가 빠졌는지 모르겠네. 스트레 쭉 긁어서 자, 수평으로 배치 선택해서 쭉 빼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죠. 이 두 개가 빠졌구나. P03도 빠졌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내릴 필요 없으니까 품번 기호로 자, 위로 올려버리면 되죠. 자, 끝났나요? 어디 봅시다. 2번이 안 됐네요. 여기였는데 아까 품번 기호 했을 때 얘를 선택했는데 얘가 선택이 잘 안 됐죠? 그죠? 그럴 때는 이럴 때 자동 품번 기호를 써가지고 어차피 2번 하나 빠졌으니까 쫙 긁어서 수평으로 배치 선택 시켜버리면은 이제 선택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질입니다. 자, 재질은 부품 리스트를 이제 수정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열기 해서 조립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조립품에서 자, BOM을 열어가지고 자, 구조적 탭에 가셔서
썸네일은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재질을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재질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재질들만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들어있는 자 그 책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재질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질을 만들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면은 그냥 부품 리스트 수정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무에서 제일 싫어하는 방법인데,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내려가면은 이렇게 칸이 파랗게 돼요. 칸이 파랗게 됐다는 것은 이제 원본하고의 링크가 끊어지고 사용자가 편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정적 값을 해제해주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만약에 이제 자격증 시험 친다면은 거기 가서 일일이 재질을 만들 시간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이제 복제하고, 여기도 똑같으니까 복제하고 다음에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포지션이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재질을 만드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얘네들은 그냥 다 일단은 PUR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타겟으로. 자, 핸들은 자, 제일 많이 쓰는 재질인 자, SS400 요거죠, 요거. 자, 얘네들은 이제 재질을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어 볼게요. 재질을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S400이라고 되어 있는 부품 중에 4번 블록 요거죠. 여기 자, 마우스 우측 버튼 열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재질 검색기를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도구 탭에서 재질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럼 재질 검색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재질 검색기가 나오면은 자 여기를 확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재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좀 급하다면 재질 라이브러리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설계적인 거기 때문에 중급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재질을 만드는 것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비슷한 재질을 찾는 거예요. 강철 가공됨 요거 가장 많이 썼었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즐겨찾기 문서 재료에 즐겨찾기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복제를 시켜요. 복제를 시킨 다음에 이 녀석의 이름을 원하는 재질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작성이 완료가 되고요. 얘를 이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자,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에 금속 항목에 이렇게 추가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이나 설명, 모양, 물성치를 바꾸시고 싶으면은 거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나면 SS400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는 다른 재질들도 추가를 시켜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낸 재질은 재질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자, BOM을 확장해서 자, 재질 항목 있죠, 여기. 그래서 몇 번이 SS400이었죠? 5번도 SS400이네요. 방법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자, SS40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엑셀하고 똑같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 요 셀을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SS400을 가지는 7번, 8번, 9번에
컨트롤 V로 복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자, 저장하신 다음에 조립폼을 닫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부품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확실히 표가 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79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